오늘 최 교수님 옷이 아주 멋지네요. 지난 가을에 해놨는데 이제서 입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방송 뜨네요. 예, 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5월 두 번째 주 맞는 일요일인데요. 저희 소셜스쿨에서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한 70분 정도 진행하는 우리 일요일 밤 북톡방. 예,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발표해주신 우리 송영훈 교수님 호스트로, 오늘은 정장식 교수님께서 요 책, 창업가의 습관, 예, 요 책 가지고 발제해 주시면서 토론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뭐 자유롭게 참여하셔도 좋겠고, 또 유튜브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 교수님이 호스트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예, 마이크 그쪽에서 받아서 진행해 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 창업가의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정장식 교수님이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가의 습관은 전에 우리 소셜 포럼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던 그 이상훈 대표님, 작은 마케팅으로 유명한 우리 이상훈 대표님이 쓰신 책으로, 그분이 굉장히 소상공인 혹은 작은 기업의 그 마케팅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서부터 그 사업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창업가의 습관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딱 질문을 두 개를 던지는데 서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정 교수님이 이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자료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발제할 책 이름이 창업가의 습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제 요즘 마케팅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뭐 또 신규 창업자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으로 적용할 때 사실 상당히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이런 어떤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업가의 습관,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한번 소개드렸던 홈페이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이런 개인 기업, 소기업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일관되게 관점을 가지고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창업가의 습관, 이상훈 저자가 책을 쓴 관점들은 이 책에서는 사실 세부적인 실행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창업자나 아니면 소기업들이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하고 또 대기업과의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방향성,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훈 저자는 이제 다양한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습에 대한 거나 또 뭐 운영에 대한 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 제기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부하게 풀어내는 방식이고, 이 창업가의 습관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사업 마인드를 만드는 습관, 그래서 창업이란 관점 바꾸기, 훈련하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는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습관, 그래서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시스템 만들기, 조직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총 이게 이제 1부와 2부가 총 50개의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개 주제 전체를 요약을 했는데 시간상 그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원래 제가 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한 40분 내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기타 부분들을 한번 직접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업가의 습관, 일부가 사업 마인드를 만드는 습관. 그래서 이 마인드 부분이 이제 핵심이 대기업의 마인드와 이 소상공의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특히 이제 창업자로서의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 이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등산을 하는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 등종로를 계획을 잡고 또 각 단계별로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그 다음을 루트를 찾아나가는 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런 창업까지 탐험 지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과정들이 가다가 뭐 험난한 길을 만나면 루트를 다시 개척하는 방향처럼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것,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자체가 하나의 창업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거창한 이제 사업 계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어떤 실행 중심의 어떤 창업 계획들이 중요한 거고, 계획서는 뭐 종이 한 장, 냅킨 한 장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팔면 되는 거네요. 그냥 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해도 되나요 할 때 단순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 끈기와 꾸준함, 그리고 계획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의 반복, 그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계획하는 게 보다는 행동하는 습관, 이런 것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고통은 필수라고 익히는 부분이고, 그런 고통 자체에 익숙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고통을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창업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걸 겪는 과정이 하나의 창업가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되는 것들이고, 그런 어려움을 없애는 과정을 즐기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출발해야만이 끈기 있게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물지개를 지고 밤에는 수로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저도 이제 다시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밤에 많은 시간을 해서 제가 밤에 그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밤에 수로공사를 위해서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이제 주경야독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성경후독, 그러니까 CD모니를 모아놓고 그 CD모니를 가지고 바로 사업에 집중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후독, 벤처기업 때 이런 걸 많이 했죠. 그죠?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서 각종 지원을 받아 창업하는 방법인데, 사실 세 번째 방법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벤처기업 때 한 24억 5천 정도 자본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되게 작은 돈이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5억 개의 대주주께서 결국 일정 시간 길지도 않았어요.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나무 돈 걷고 하면 이 창업자가 자기 뜻대로 뭔가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또 한번 겪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창업이란 뭐냐, 하나씩 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팔아보면서 그럼 판매를 하는 과정 통해서 경험을 쌓는데, 특히 이제 이 창업자들이 가장 처음에 겪는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마케팅이라는 관점 자체가 대기업이 해오던 방식의 마케팅 자체가 이미 몸에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게 마케팅을 하는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대량 판매, 매스 마케팅의 가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시장을 발굴할 수 있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기업은 이렇게 매스 마케팅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한 사람씩 그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나가면서 결국 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 전략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팬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팬덤 마케팅 출발은 한 사람을 팬을 만드는 것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란 파는 일이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팔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특정한 내 브랜드를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서 알려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부터 그 브랜드를 통해서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늘어나는 형태를 브랜드로 하고, 가장 출발점은 뭐다? 경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란 이거 가격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이제 가격을 정할 때 이런 원가 중심이라 할 거냐, 경쟁 중심이라 할 거냐, 소비 중심이라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가격 책정을 한다는 것은
내 고객에 적합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맞는 고객을 찾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그죠? 고객에 맞는, 내 고객을 먼저 정하고 그 고객에 맞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뭐다? 기본이 거래라는 거죠. 그죠? 고객이 원하는 걸 주고 돈이나 행동으로 되돌려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매칭하는 뭐 플랫폼에 대한 것들인데, 오늘 이제 플랫폼 이야기라서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고객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객의 고충이나 결핍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고객의 어떤 욕망 같은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방향, 그게 결국 니즈에 초점을 맞출 것이나 원치에 초점을 맞추냐고 했을 때, 오히려 요즘 같은 비즈니스들은 그리고 고객의 욕망에 맞추는 중심으로 가야 시장 자체가 좁아지지 않고 또 보다 고객의 본질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가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출발점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면 고객 가치를 통해서 창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1부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업 마인드 만드는 습관의 두 번째 관점 바꾸기라는 챕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관점인데, 이건 되게 유효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회사의 우리 비즈니스에 필수적으로 대면 영업이 요구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을 때, 거기서 그러면 영업과 마케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조직적 역할을 가져가고 방향성을 가져가는 데 부분에서 상당히 관점을 잘 잡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영업과 마케팅의 관점은 취업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창업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은 물지개로 물을 나는 것. 즉, 이야기는 뭐다? 1대1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으로서 설득하고 전환을 시키는 과정들이 결국 대면 영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은 뭐냐? 수로를 파서 운영하는 거다. 결국 고객이 있는 채널과 우리 비즈니스의 지점에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통해서 고객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우리가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수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본질은 뭐다? 수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런 소기업들이 결국 경쟁을 이겨내는 것들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바로 경쟁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조직들은 결국 사람에 의존적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 영업 담당자의 역량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내 사업에 대한 포캐스팅이라고 하죠. 예측하고 또 관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에서도 이 영업 조직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큰 틀 안에 MQL, 마케팅적인 자격을 갖추는 활동을 하는 마케터와, 그리고 세일즈 퀄리피드, 세일즈적인 자격을 갖추는 영업 조직, 이걸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서 프로세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 저희 같은 경우 허브스팟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푸시를 기반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득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데, 꼭 고객이 상품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영업력에서는 팔 수도 있는 게 영업력이라고 그때는 이야기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마케팅은 뒤에 가면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그 패시브 인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잠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여기선 저자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이런 패시브 인컴이 되는 게 자본소득이나 저작소득, 이런 로열티 이런 게 있지만, 이분들은 결국 겉은 백조처럼 고요한 거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단지 모습만 백조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패시브 인컴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패시브 인컴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관점적 전환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기 싫은 억지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돈을 벌고 있는 행위 자체를 패시브하게 만들면은 결국 취업도 창업도 투자도 패시브 인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익숙한 일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 자체가 패시브 인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 바꾸기에서 일에 매몰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직장에서는 군소리 말고 그냥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직장 문화들, 또 우리 사회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배출했는데, 결국은
직장인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맥락을 생각한다는 건 오히려 직장에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십의 특징은 뭐냐면 판을 짜는 거고 판을 장악하는 건데 결국 창업자는 이런 판을 파악하고 하고 맥락을 장악하는 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비적 관점에서 시키는 거에 충실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판을 읽고 판을 만들어가는 역량이 중요한 창업자, 사업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인 거를 보는 눈, 오너십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서 여기서 마케팅 퍼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깔때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깔때기라는 용어 자체가 이상원 저자가 말하는 것과 요즘 깔때기 이론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깔때기 이론이라는 거는 옛날에 대량 매스 마케팅에 있어서 대량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량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뭔가 판매를 이끌어내고 판매 중심의 어떤 마케팅을 깔때기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즘 만들어지는 이런 깔때기 같은 경우에 퍼널 전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드를 생성하고 처음부터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리드를 따내고 그들을 육성해서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또한 퍼널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쓰는 용어는 같지만 사실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깔때기 이론이라는 건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의 중심의 판매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고객과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깔때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되는 것을 이상원 저자는 엔진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엔진 모델의 핵심은 뭐냐? 단골을 만들어내는 것들, 단골을 형성시키는 풀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을 엔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모델은 신청, 경험, 결정, 단골이라는 이런 4단계의 퍼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순환은 결국 핵심이 뭐냐? 풀이 있느냐라는 유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퍼널에 단골 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단순한 깔때기 모델이냐 아니면 엔진 모델이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널 모델은 광고를 고객으로 모으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린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매스 마케팅 중심의 어떤 판매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상품으로 팬덤 만들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팬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팬덤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상품의 판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관점들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 모델의 핵심은 고객을 중심에 놓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사업이라는 건 결국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기대하는 매출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인가 또는 기대하는 단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업의 어떤 성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이나 고객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단계별 전환율, 단골 팬덤 고객의 증가율, 투자 대비 팬덤 전환율이 높아서 수익이 나는가, 팬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이런 포인트가 오히려 사업적 가치의 평가하는 지표, KPI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거를 사례나 이런 걸 들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다 세부적인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제시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은 사실 읽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랜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결국 이미지를 만들기라는 것이로 왜곡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은 상품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해본 부분들이 긍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 자체가 결국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상품을 사용해보고 만족해서 계속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브랜드 파워란 결국 이 단골 숫자의 숫자를 결국 브랜드 파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경험을 고객이 쌓아가도록 돕는 것이 브랜딩을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수 전략과 하수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마켓 3.0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켓 1.0, 2.0, 3.0 필립 커틀러의 마케팅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고수는 나를 먼저 바꾸는 전략인데 그래서 반대로 하수는 남을 바꾸려는 전략이다. 지금 고객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내가 변하는 것 자체가 고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에 만나는 얼리 어댑터를 내놓는 요구사항을 지속해서 내재화하고 상품화해서 실제 주류 시장에서 더 다양한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세련된 상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 대기업이 마켓 2.0에서 3.0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뭐냐면은 회사의 근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누리던 것들을 버려야만이 3.0 환경으로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고 대기업은요. 소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고객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3.0 환경에 마케팅 환경에 최적화시키고 경쟁력을 맞춰줄 수 있는 게 강점이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 전략은 내가 고객과 하나가 되겠다는 즉 나를 바꾸고 고객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조업인 없다. 이제 산업을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뭐 3차 산업,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이야기가 했더니 농업이랑 제조와 그죠? 유통과 그다음에 가공과 서비스까지 다 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조업이라는 것보다 제품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유통, 배달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 서비스, 제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고객 지원 서비스, 구매를 도와주는 금융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고 버리는 이런 리사이클 서비스 같은 이런 걸 풀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서비스 풀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풀 프로덕트가 돼야만이 고객의 어떤 제대로 된 제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3, 일부 사업의 마인드를 만드는 습관이라는 부분입니다. 훈련하기로 결국 이제 저자는 고객과의 관계, 팬덤을 만드는 관계에는 연애와 비슷한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연애를 할 때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성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느냐는 관점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에서 뭔가 소개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데이트 코스나 이런 어떤 메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상대방에 관심이 없거나 상대방에게 흘려버렸거나 상대방이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고객 관계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사업이다 이야기하고요. 그 과정에서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이템이 아니라 창업가 이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태도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결국 언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작게 쪼개서 검증하는 그런 반복하는 과정. 즉 우리가 이런 거를 그로스 해킹이라 해야죠. 단계를 쪼개고 그 단계별로 이탈이 되는 원인, 그죠? 그리고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그로스 해킹이라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것도 하나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지식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기존에 인터넷의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뭐냐 지식을 갖고 있던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경쟁력이 됐지만 지금 시대에는 지식을 쌓아놓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무엇을보다 머리에 담아두더라도 조금 지나면 올드한 지식이 돼버리는 그만큼 고객의 변화가 빠르고 시장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트렌드에 쌓아놓은 지식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행으로 내 목에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천을 통해서 체화돼야 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창업 소기업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되게 중요한 방법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특히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과거의 경험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엔 감이라는 게 중요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 감이라는 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감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감에 의존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고 내가 모르는 시장의 분야로 확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 그리고 실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객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고객을 통해서 감을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 측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를, 실행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효과 측정이 어려운 건 그냥 기존에는 그걸 뭐냐. 아, 우리 마케팅은 인지도 상승을 해서, 우리 홍보는 뭐 회사 인지도 상승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투여된 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으로 마케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읽어라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트렌드도 아이디어도 고객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의 답은 고객에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CS를 단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애프터 서비스라는 조직이 아니라 고객이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제품에 반영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가장 선도적인 조직의 역할로서 CS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던 일반인과도 하나 되는 단골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시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흐름, 한 주의 흐름, 한 달의 흐름, 나가서 1년의 흐름, 내 고객의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고 흘러가는지, 한 주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없다는 거는 계속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자연,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 시스템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뭔가 마케팅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결국은 제대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방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방법이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이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원인은 아직 제대로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고,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찾아서 개선하고 결과가 안 나온 것들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면 된다는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빼먹더라도 또다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자, 될 때까지 하자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시스템이란 뭐냐 하면은 결국 타겟풀에 있는 잠재 고객을 내 가격으로 유입시켜서 내 상품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한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골이 지속적으로 밸류를 얻을 수 있게 각각 프로세스를 잘 세팅하고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사례들은 이 책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은 직원 탓도 내 탓도 아니라 이 프로세스 탓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4 시스템이라는 제 2부입니다. 사업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습관.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스템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 시스템에는 고객과 기업이라는 독립된 모듈이 존재하고 거래라는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인 창업가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고객과의 거래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공할 가치를 상품으로 패킹하고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돈이나 행동으로 가격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라고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업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경영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환 대상의 풀을 늘리기. 어떻게 그러면은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객의 풀들을 확보하느냐라고 부분에서 타겟 풀을 늘리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뭐 신청을 받거나 경험, 결정의 각 단계 이탈한 고객이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성과가 우선인 상황에서는 이런 걸 단축시켜서라도 급행 코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이 고장인데 문짝을 고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청과 경험과 결정과 단골이라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은 신청과 경험 단계가 아니라 3번 단계인 구매 페이지에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시행을 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병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처방 순서를 따라서 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해서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생길지 찾아내고 처방하고 문제 파트가 생기면 가설을 세우고 개선안을 만들고 치료라는 건 결국은 테스트를 통해서 A안 기존안과 개선안을 제기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한 거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단계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결국 마케팅이란 잠재 고객이 있는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연못으로 물이 들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것. 앞에서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를 결국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업이란 수로를 설계하고 첫 삽을 뜨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경영 단계로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 이제 저수지와 수량, 고객의 유입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입량을 늘리는 펌프를 용량을 키우거나 다른 저수지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비교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마케팅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겪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펌프라는 거는 이제 뭐 광고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저수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블로그라는 채널에 저수지를 썼다가 아니면 유튜브라는 채널에 저수지를 쓸 수도 있고 인스타라는 채널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객의 유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용량 키우기는 광고비를 올려서라도 노출을 더 늘리는 걸 펌프를 용량을 키우는 거라고 하겠고요. 값싼 저수지를 찾아낸다는 건 채널에서 고객 유입하는 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저수지 채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에 펌프를 설치하고 메인 수로까지 연결한 상태로 파악해야 되고 새로운 저수지가 내 시스템으로 안착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수온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이렇게 물지개를 열심히 지는 거라면은 마케팅은 이런 수로를 파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내 시간을 들이지 않고 꾸준하게 고객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거를 뭐 전문적으로 인바운드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고객이 수로를 만들어서 스스로 검색해서 내 홈페이지, 내 어떤 뭐 쇼핑몰 페이지, 나의 중요한 랜딩 페이지든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이런 거를 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입이 줄었다는 거는 유입되는 양이 줄었다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저수지를 추가로 발굴해야 되고 또 이 수로라는 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가 나타나서 펌프 용량이 좋은 경쟁자가 나타나서 글로 물을 빼가게 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은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랜딩 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랜딩 페이지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홈페이지는 뭐냐? 가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살림살이 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찾아오고 다른 사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고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랜딩 페이지는 모집 공고나 소개글로 가게를 유인하는 길거리 간판이나 쇼윈도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아는 분만 오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골 고객이 사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 단골 고객을 모으고 교류할 장소가 바로 홈페이지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홈페이지는 크게 월세, 뭐 카페, 밴드 같은 이런 월세, 전세 홈페이지, 또 그다음 자가, 모바일 앱 이런 형태를 표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앱을 만드는 거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투자해야 되는 거. 지금도 한 3, 4천 정도 뭐 앱을 제대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카페, 밴드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경험할 물건을 파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홈페이지보다는 단독형 랜딩페이지, 특정한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고객이 끌어내는 그런 단독형 랜딩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는 고객의 시간을 뺐지만 맛보기는 경험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돈 안 들인 마케팅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예와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돈을 안 들이고 요즘 유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의 뭐 그런 채널을 말씀한 것 같아요.
자, 마케팅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마케팅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외부로 전환을 막고 거래자 당사에게 최대한 돌아가게 하자는 데 있다는 그런 어떤 원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에 대한 뭐 세부적인 이야기가 책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경험, 결정, 단골 중에서 이 경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단골로 전환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고를 아무 잘해도 이런 어떤 고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는 부분이고, 경험이 부족하면요. 경험이란 결국 목적은 결정에 있고, 결정은 경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뭔가 크고 작은 구매 부분에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주는 부분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알기, 사랑하기, 하나 되기 중에서 이 사랑하기라는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상품은 고객을 창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고객이 기대 이상 만족하도록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객이 넘어올까? 단번에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 준비가 안 된 고객이 무조건 판다고 고객이 구매하는 건 아니듯이 경험을 통해서 신뢰감을 만들어내고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단계에서 확보된 고객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품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험 상품을 가지고 계속 테스트해서 상품을 개선하는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험 상품을 담당하는 팀은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단계에서 사랑하기. 제일 중요한 덕목은 사랑, 믿음. 그때 이때는 신용과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뢰란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고 신뢰란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 경험 상품은 상품이나 서비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고, 이런 거는 체험 키트, 맛보기 상품 등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간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통해서 실현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접 경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을 하나의 풀에 넣어두고 지속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고객 리드를 딴 다음에 고객에게 경험을 줘서 그 경험에 따라서 고객 행동들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육성 과정, 우리가 너처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험의 시나리오, 이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자동화의 핵심은 결국은 이런 고객의 경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그 경험 시나리오에 촘촘한 고객의 관련성이 있고 또 맥락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경험 시나리오를 통해서 고객 경험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호감과 신뢰를 얻어서 고객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들은 마케터는 결국 연출가이고 사업가는 영화 감독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만나는 순간을 한 편의 영화를 연출하는 순간 고객을 만족하고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고객의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잘 짜는 것들 자체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여정, 회사와 첫 만남으로 시작해서 상품을 경험하고 재구매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도록 하고 단골이 되어가는 과정을 구매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회사가 평생에 걸친 만남과 관계를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러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스텝들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정리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유입되는 순간 감독의 액션 사연이 떨어진 것처럼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고객의 멋진 감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또 고객을 팬덤으로 만드는 데에 핵심적 요소의 어떤 거라는 부분들을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고객 경험 시나리오를 먼저 정리하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각 파트를 담당자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의 목표는 마케팅 엔진 모델에서 마케팅 역할은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뭐 헤어진 사람을 다시 돌아오는 이걸 마케팅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단골 상품을 돌파하고는 결국 핵심 멤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단발형 제조업, 지속형 제조업, 단발형 서비스업, 지속형 서비스업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단골 고객을 만드는 거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단발형 제조업체에서도 이런 단골로 만드는 거에 대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 부분이고 또 사실 요즘 어떤 오픈 마켓을, 오픈 채팅방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팬덤의 핵심은 뭐냐? 팬클럽을 만들기라는 거죠. 우리가 카페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하고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걸 정확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혼동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놓은 팬덤을 만든다는 걸 카페에서 만드는 커뮤니티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팬덤의 핵심은 팬클럽을 만드는 거고 팬클럽에는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될 풀도 뭐냐면은 커뮤니티 주제가 회사, 제품,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벗어나서 안 되고 그 외 이유로 참여한 사람 내보내야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 없고 네트워킹만 하는 사람은 걸러내야 된다는 부분. 이런 원칙들이 팬덤들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들을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 이 조직 단계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다루고 있지만 그중에 포인트를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직 만들기에서 마케팅 엔진 각 파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 상품 파트, 경험 상품 파트, 결정 상품 파트, 단골 상품 파트라는 것들로 나누어서 결국 4단계의 퍼널에 대한 단계별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시스템의 핵심은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고객이나 파트너, 내부 직원과 잘 소통하고 그들과 관계를 같이 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주인의식까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그런 직원을 만난다는 것은 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잘 만들어오고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하고 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는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 모듈별 담당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직원은 이렇게 접시 돌리기를 표현하면서 직원은 막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막대기는 막대기를 모니터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자신의 접시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대기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혼자서 돌리기를 통해서 궁극적 막대기까지 하는 부분인데 이 세 번째 직원을 만나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 시스템이 구축되는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넘어되고 결국 거기에 맞는 사람들과 IT 기술을 활용해서 대량 처리가 가능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신청, 경험, 결정, 단골의 사이클이 되면 신청 상품의 조직은 공지하고 타겟풀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 상품 조직은 결정 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단골 상품 조직은 단골 풀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란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되고 기본 인성과 태도를 갖추고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조직 문화라는 건 분위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 활동인들이 모여서 생성되는 직원 관리 시스템의 결과물이 한다라고 하고 직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기업은 이렇게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정체기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기업도 이렇게 혼자 바꿀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캐점을 잘 극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마지막 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분 동안 체감공 전체 요약하는 걸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발제를 마치고요. 일단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250페이지짜리 책을 45분 만에 다 읽었네. 자, 이 책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을 가지고 딱 한마디로 추천을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소기업 개인기업이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는가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존 대기업과 다르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중요 지점들이 좀 여기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가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또 영업과 마케팅이라는 관점이나 또는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고객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팬덤을 만들 거냐 아니면 브랜딩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인사이트들을 되게 쉬운 관점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잘 풀어준 책이라는 생각에서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책을 제가 읽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제시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례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성들은 일단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궁금증으로 남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저자의 의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하는 숙제로 일부러 던져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언뜻 보면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이상원 저자가 하는 작은 마케팅에 이론편에 예. 해당되지 않을까. 네, 실제 맞습니다. 엔진 이론편에 만들고 하는 그 실습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모델 만들고 네네.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좀 더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런 내용까지 넣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고, 나중에 이 실습편 뭐 실천편 뭐 이런 게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 분들도 좀 한 말씀 하시죠. 좀 이제 책을 예, 좀 너무 완벽하게 보려고 해서 그런 좀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책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소화할 수도 없고, 뭐, 이 책, 한 10,000원, 20,000원짜리 책 한 권에서 다 알려줘 버리면 이 저자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책 읽으면서 여러 측면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우선 그 프로세스 측면에서 앞부분에 나온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와닿았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 좀 일장 같은 경우 총 이제 50장으로 돼 있잖아요. 일장에서 우선 그 산에 등정하는 이 사례를 한번 들었잖아요. 거자가. 그래서 산에 등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일단 도전해서 길을 뚫어라.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해라. 이게 1단계라면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 경로를 개척하고 길을 뚫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가다듬어서 좀 더 나은 길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세스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 이런 부분들은 좀 시사하는 점이 많이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1인 기업이라든지 이제 뭐 중소기업 이런 쪽은 어쨌든 이제 자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어떤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려면 요새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그 테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활용해야 되는 툴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마케팅도 힘들고 비즈니스가 많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쨌든 익히고 배우고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완전히 다 배우고 익히고 나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거, 이게 어떤 계속적으로 준비만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11장에 해당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가치를 제공하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말은 쉽잖아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가치를 해결하고 고객의 숨은 욕망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그 고객의 뭐 대중의 욕망을 파악을 해서 채워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점을 가지고 꾸준히 만나면서 그런 욕망이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고객의 불만을 선제적으로 좀 처리하라는 부분도, 고객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그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좀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좋았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뭔가 뭐 문제점 내지는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떤 그 지식이나 노하우에 대한 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좀 배척하려는 경우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는 부분이죠. 고객의 불만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과 맞서지 말고 나란히 서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면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좋았고, 전반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따가 제가 여기서 좀 느끼고 좀 더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가지 들을 생각은 딱 마지막에 이제 다음 책 소개할 때 그때 연결고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저기 사실 좀 전에 이제 이태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그 결국 고충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제가 지금 와디즈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디즈 펀딩의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수많은 지금 와디즈 펀딩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 쭉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보통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G마켓이나 쿠팡 같은 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대부분 뭐냐면 브루셔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대부분 우리 기능이 어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되게 기능 중심이고 어떤 문제 중심에 대한 것들의 특장점을 나열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데 와디지에서는 그런 컨텐츠가 거의 안 먹혀요. 결국 뭐냐면은 타겟 고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또 그들의 어떤 페르소나들이 어떤 추구하는 가치들이 공감이 되도록 풀어내는 방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쪽이 훨씬 그 고객의 반응을 끌어내고 펀딩률도 높은 그런 상황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보더라도 똑같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결국 고충 중심의 컨텐츠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이런 어떤 고객들의 가치나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욕망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느냐를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되게 반응들이 틀린 것들이 지금 와디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컨텐츠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좌우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욕망 쪽을 욕망.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욕망 쪽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페인,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근데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중심하고 욕망하고는 사실 딱 좀 떼어놓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마케팅 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럼 욕망이라고 말하면 어떤 욕망이 있느냐? 그러면 좀 더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 그리고 좀 더 여유로운 시간들을 많이 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망들도 약간의 이제 뭐 굳이 문제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 뭐 약간 이런 부분도 욕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뜨리기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해결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좀 한 게 그게 예를 욕망이 들면 아닐까 그런 거예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옛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제품이 이제 발 보조기거든요. 발 보조기가 이제 기존의 B2B 쪽이나 이런 쪽에 설명될 때는 이게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강도가 좋고 아치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몸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런 어떤 되게 기술적이고 기능 중심으로 풀어가는 데 위해서 이런 가치지향적인 것들은 이걸 씀으로 인해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들에서 아름다워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건강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어떤 삶들의 어떤 달라지는 것 이런 컨셉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컨텐츠 양은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기능 중심으로 설명하는 컨텐츠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들은 되게 작고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적인 측면들을 오히려 이야기를 운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내가 출퇴근할 때 어떤 스타일 이런 내가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 겪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의 삶이 달라지는 요소들에 대한 가치를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와디제에서 풀어가는 컨텐츠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게 그런 차이점들이 좀 톤 앤 매너들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욕망 중심을 풀라는 얘기는 사실은 마케팅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물을 한 잔 먹었으면 진짜 좋겠어. 그 사람한테 그냥 물 한 잔 주는 거는 이 결핍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건데 실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렇게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너 뭐가 필요해? 그래? 물 줄까? 우유 줄까? 콜라 줄까? 오렌지 주스 줄까? 이게 욕망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데 그러면 그 욕망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냐, 고객이 누구냐에서부터 따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능 중심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정 교수님 얘기하시는 뭐 운동할 때 어떻다, 살이 빠진다, 피부 미용이 좋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에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래서 욕망이 저기 그냥 이렇게 결핍에 대한 해답 또 욕망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발전해가지고 나오면서 대안을 줄 때 우리가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도 그 분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접시를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바로 밑에 이제 혜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가정에 필요한 그 접시라든가 이런 어떤 그릇들을 하는데 옛날에 홈쇼핑에서 그릇을 이야기할 땐 이게 어떤 명가가 만들었고 어떤 브랜드가 만들었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게 경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홈쇼핑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갖고 음식을 차려서 이 음식을 손님을 접대할 때 느끼는 그런 분위기 또 사람들과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이 그릇을 통해서 내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쪽이 상당히 컨텐츠량이 늘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컨텐츠를 풀어내는 게 내 제품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기능적이고 성능적이고 이런 측면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한테 선택의 폭들을 더 넓혀주고 관심과 경험을 더 주는 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욕망이냐 기능이냐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결국 컨텐츠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와디 쪽엔 특히 그런 경향이 되게 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고 홈쇼핑조차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컨텐츠 설명하는 방식이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트렌드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제가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품들은 그런 표현들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냥 개인 창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창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표현이거든요. 대량 아니, 생산해가지고. 아닙니다. 저기 교수님 네. 지금 와디즈는 다 1인 창업자들이고요. 아니 소상공인 그냥 창업자들이. 와디즈를 얘기하니까 아까 지금 홈쇼핑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홈쇼핑 근데 같은 경우는 와디지에서 지금 컨텐츠 만드는 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거의 상품을 설명하고요.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와디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와디지가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고 1인 창업자고 상업에 있는 사람들이 컨텐츠 관점을 그렇게 갖고 가고 예,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런 점인데 저는 이제 홈쇼핑 얘기를 하시니까 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미국 같은데 픽스타트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전에 그 제로 창업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로 창업에서도 고객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서부터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씩 그 얘기는 어딘가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다양해지니까는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 다 들어와 뭐 평균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들어와 물건 팔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일부분 그 사람들이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디즈나 뭐 퀵스타트닷컴이나 사실 그런 쪽을 보는 사람들이 얼리 아답터 같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뭐 그 표현에 대해서는 뭐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최 교수님도 좀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오늘 듣는 게 재밌는데요. 제가 이 책은 특이하게 증정을 받은 책이에요. 올 연초에 여기 그 출판사 쪽 그 대표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우리 이상원 대표님 이런 책 내는데 좀 이렇게 먼저 읽고 좀 사람들한테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는 누구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 펴보니까 우리 잘 아는 우리 이상원 선생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읽었죠. 뭐 책 자체가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이렇게 거의 뭐 책을 대신 읽어주다시피 발제를 그냥 깔끔하게 하셨는데, 책이 보면 크게 두 부잖아요. 앞에 부분이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뒷파트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 뭐 이상호 대표님 워낙에 그 대기업 관점에서 이 창업 접근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뭐 늘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그 소규모의 그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나름의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요것만 사실 뭐 컨설팅 거의 10년 넘게 해오셨으니까 그 10년간 이렇게 작은 기업들 상대하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꼭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게 나온 책이 이 책인데, 벼르다가 한 1, 2년 넘겨서 이렇게 나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의 사례 하나하나를 들기보다는 그 느꼈던 그 인사이트, 10년의 그 코칭 경험 속에서 느껴졌던 그 창업자들한테 전해주고 싶던 자기의 메시지, 이거를 쭉쭉쭉쭉 이제 그 50개의 딱 그 일종의 그 요지로 정리를 한 이제 그런 책인데 재밌어요. 그래서 비유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기업을 만들든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소상공인 역할을 하든 뭐 중소기업을 만들든 간에 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각각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쭉 50개면 적은 국시가 아니거든요. 쭉 그냥 풀어서 그 일종의 칼럼 그러니까 두세 쪽짜리 칼럼을 쓰듯이 쭉 이제 늘어나서 합해놓은 거라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보면 비유가 워낙 또 쉽게 많이 잘 들어있어서 그 점에서는 뭐 읽는 거에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않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되게 좋았고요. 다만 이제 그 개념적으로 좀 자칫하면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아까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 깔때기에 대한 그 퍼널 그 전략을 그 이제 옛날 방식의 마케팅, 이제 그건 지금은 뭐 이제 그야말로 어떤 자동화 차원, 이런 차원에서 약간 그 엔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그 홈페이지보다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그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단어 사용이 좀 해석이 잘못되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예.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제 또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앞에 딱 요약을 딱 해가지고 그런 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약해가지고 18개 문장을 딱 그렇게 해준 것도 그렇죠.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고 더 읽을 사람 읽고 아닌 사람은 손 털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하여간에 실제로 소상공인들 뭐 소기업들을 컨설팅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겪어왔던 분이 느낀 거를 갖다가 통찰력 있게 쓰신 거라서 그런 점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이 책 한동안 잘 나갔어요. 베스트셀러 거의 탑10에 꽤 한 1, 2주 이상 이렇게 자리 잡았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그만큼 도움되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책인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다뤘던 책들 중에서 뭐 고객은 1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뭐 이런 책들 늘 읽을 때는 그건 당신이 가는 얘기지 뭐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책은 진짜 그 본인의 그 코칭 경험의 그 진정성이 그 알짜로 잘 담겨 있는 책인 건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 사실 이제 그 이런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 하시는 분이 그런 팁 중심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갈망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팁이 바로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당장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걸 보이는데,
근데 좀 지나고 보면 정말 이런 마인드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나 마인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감을 못하면은 그 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연속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책이 어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책이라서 꼭 한번 이렇게 제 스스로도 착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작심하고 45분을 요약을 하셨군요. 네. 네네. 다시 한번 들어야 네. 될 것 같아. 이 아까 그 정리해줬던 노트를. 그거 저기 정 교수님이 또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것만 한번 또 따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그 자료, 그 교재 삼아서 발표 자료를 한 것들, 나중에 좀 유료로 돈 내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이렇게 공유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별로 신청자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이제 유튜브로 넘겨버리니까,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느낌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참, 그게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서로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직 좀 자리가 안 잡힌 것 같고 그런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 책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또 그런 걸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이 제 머리 못 받는다고 뭐 생각도 좀 들기도. 이상은 뭐 오늘 뭐 대충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좀 전까지도 이제 그 창업 전략 관련해 가지고 강의 자료 만드느라고 좀 이렇게 자료 찾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냥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쓴 거는 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 이상원 대표님 강의 듣고 또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저도 굉장히 그 주변에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사업하는 게 그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아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그 직장에 다니는 거면 사실은 내 시간이랑 돈이랑 바꾸는 거잖아요. 얼마큼 일해주면 돈을 받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나한테 쌓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 자산이 생기는 거고 경험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돈 버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또 저기 상상 공장이라고 지금 그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나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시간이 벌써 70분이 다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다음 우리 이태영 교수님 차례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거는 안 보이나? 요 책이에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이제 일본 저자가 지은 책이고요.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는 그게 날짜가 아주 최신이에요. 이거는 출간일이 5월 3일입니다. 이제. 그러네요. 오,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랄까 좀 끌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아까 우리 오늘 좀 다뤘던 주제하고 약간 같은 맥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그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골 고객, 함께하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시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뭐 신청한 이후에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해서 단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일단 좋은 상품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월정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용을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뭐 유료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라이얼 기간을 주고 나서 사용을 해보고 나서 유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체험, 맛보기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객이 결정을 할 때 그냥 이제 시장에 있는 1등 상품, 좋은 상품 골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적절한 걸 선택해 나간다는 과정인데 일단은 이 책의 전제는 이거죠. 서비스만으로 어떤 제품의 품질만으로 차별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커피든 뭐든 뭐 음식도 그렇고 정말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한 걸 만들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 아닌 경우는 더더욱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세스 자체를 상품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고 엮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가지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죠. 뭐냐면 누구죠? 유명한 세일즈맨이 했던 얘기인데, 왜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뭐 신뢰하는 친한 사람한테서 구매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부각을 시켰고, 제품 프로세스라고 하면 일단 제품이 만들어지기, 서비스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BTS도 사실 그 힘이 가장 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노래로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팬과 소통하면서 팬과 이제 소통하면서 BTS에 대한 노래가 하나 나오면 앨범이 나오면 왜 그런 앨범이 나오게 됐는지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풀어 나가는 것들도 계속해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아이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잘 못하는 가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 아이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주 만들어졌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제 프로듀스 101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보여주면 애착이 생겨서 같이 성장하도록 뭐랄까 좀 돕는 서포터가 되는 뭐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프로세스가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푼 책이어서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다다음 주죠 아마 진행은? 예, 다음 주는 우리 스승의 날로 저희도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22일 날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금방 어. 주문했습니다. 막 들으면서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좀, 이게 좀 이렇게 널널한 것 같은데도요. 아니, 되게 빡세요. 빡빡하더라고요. 은근히 빡셉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하는 게. 그래서 한 주 쉰다는 게 굉장히 가뭄에 예. 이러듯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마 관계 마케팅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고객께는 200명이 같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 같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제품 네. 서비스 자체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이제 상품화 시킨다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과정의 상품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과정과 상품화를 좀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만드는 근데 많이 나오잖아요. 블로그 할 때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막 특히 이제 뭐죠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그렇죠. 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이제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22일 날 재밌겠습니다. 읽고서 예 참여하겠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니까
예, 아직 예, 중고책은 안 나올 것 같고. 네. 이게 뭐 일주일도 안 됐죠. 나온 지 이게 아마? 예, 5월 3일에 나왔어요, 보니까. 네. 5월, 예, 3일. 좋습니다. 예. 오늘 정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여기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뭐 5월 달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어버이날이니까 달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 쉬고 22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묵덕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 혹시 질문거리나 뭐 다른 얘기 할 거 있으면 잠깐은 남겨놓을 테니까 뒤에 인사 한마디 써주시고요. 그래도 끝에 10명까지 남아주셨었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